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대조해내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 부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레전드 스티브 칼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좌완 투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스티브 칼턴. 사실 그는 자신이 좋은 슬라이더를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디널스에서 활약할 당시 일본과의 친선 경기를 하면서 앞선 타석에서 홈런을 친 오사다 하루를 견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몸쪽 슬라이더를 던져봤는데요. 타자가 그 공을 보고 몸을 뒤로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의 궤적이 변해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 걸 보고 자신의 슬라이더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슬라이더를 갖게 된 데에는 이런 시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수로서는 최초로 근육 단련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 그 결과 강인한 체력과 강속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쿵푸까지 배우면서 몸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었죠. 좌완 투수인 그는 견제 실력이 뛰어나 타자들의 도루를 차단하는 데 능했는데 통산 144개의 견제로 메이저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17이닝 연속 3자릿수 이상의 이닝을 찍었고 200이닝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시즌은 단 2시즌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티브 칼턴은 1944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배웠으며 1963년 트라이아웃을 통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했습니다. 당시 칼턴에게는 좌완이라는 것과 커브 말고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통해 강속구와 슬라이더를 연마합니다. 칼턴이 데뷔할 당시만 해도 유연성이 중요한 투수에게 근육 훈련은 금기시되었는데요. 하지만 동료가 폴카 댄스를 추는 게 낫겠다고 놀리는 바람에 이를 앙다물고 틈만 나면 운동에 두꺼운 허벅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으로 인해 칼턴은 야구 역사상 최초의 근육질 투수로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칼턴이 왼손을 단련하기 위해 수행한 훈련법도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쿵푸를 즐겼던 그는 쌀통에다 손을 집어넣었다 빼는 훈련을 반복하며 최고의 좌완 투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 모든 야구 선수들을 통틀어서도 칼턴의 훈련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는 찾아보기조차 힘들었죠. 60년대는 투구 타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세인트루이스에 몸담은 7시즌 동안 77승을 거두며 2점대 중반부터 3점대 중후반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것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입단 4년 만에 풀타임 선발로 올라선 그는 1967년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했고 1969년에는 17승에 2.1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죠. 그리고 카디널스에서의 마지막 시즌에는 20승 투수가 됩니다. 특히 1969년 당시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뉴욕 매츠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무려 19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웁니다. 아쉽게도 홈런 2개를 허용하며 패배했지만 그가 보여준 활약들은 타 구단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죠. 1970년 연봉 협상에서 구단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스티브 칼턴은 스프링 캠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즌에서 10승 19패, 평균 자책점 3.73을 기록했고 다음 시즌에서도 20승을 따내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구단은 그가 원하는 6만 달러 대신 5만 5천 달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된 칼턴은 이적 첫 해인 1972년부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2년간 애를 먹이던 슬라이더의 제구력이 되살아났기 때문인데요. 이해 칼턴은 41경기의 선발 출장에 30경기를 완투했고 총 346.1이닝 동안 27승 10패, 평균 자책점 1.97, 탈삼진 310개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죠. 당시 칼턴이 기록한 30경기 완투 기록은 내셔널리그에서도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칼턴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한 선수도 359.1이닝을 던진 윌버 우드뿐이죠. 탈삼진 310개 역시 샌디 코펙스에 이은 역대 좌완 중 2번째 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해당 시즌 필라델피아는 59승 97패에 그쳤던 최약체였다는 사실인데요. 투수 한 명이 팀 승리의 45.8%를 책임진 것은 사이 영이 1901년에 41.8%를 기록한 이후 최고의 기록입니다. 또한 꼴찌 팀에서 트리플 크라운이 나온 건 역시 최초였죠.
꼴찌 팀에서 20승을 거둔 것도 역대 5번째에 해당됩니다. 카이턴을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의 성적은 32승 87패, 평균 자책점 4.21로 카이턴과의 평균 자책점 차이만 해도 무려 2.24에 달했습니다. 이 시즌 카이턴은 무려 11.1이라는 역대 1위에 단일 시즌 FWAR이 기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이턴은 만장일치로 사이 영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후 3년간 팔꿈치 부상으로 부진했던 카이턴은 1976년에 이르러 두 번째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스탠스 조정으로 제구력을 끌어올린 그는 세 번째 20승 고지에 오릅니다. 카디널스 시절 함께했던 팀 맥카버를 전담 포수로 쓴 것도 큰 도움이 됐죠. 둘은 죽으면 홈과 마운드 간 거리인 18.44m 떨어진 곳에 묻어달라고 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카이턴은 패스트볼보다는 슬라이더 위주로 던졌고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는 대부분 슬라이더로 승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에는 23승 10패 평균 자책점 2.64를 기록하며 두 번째 사이 영상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1980년에는 24승 9패 평균 자책점 2.34, 1982년에는 23승 11패 평균 자책점 3.10을 기록해 두 개의 사이 영상을 추가합니다. 특히 1980년 카이턴이 38경기에서 304이닝을 던진 후 이를 넘어서는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죠. 또한 밥 깁슨의 78경기에 이어 역대 2위인 69경기 연속 선발 6이닝 기록도 세웠습니다. 카이턴의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필라델피아도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1976년 26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고 1983년까지 8년 동안 6차례 지구 우승을 차지합니다. 특히 1980년에는 캔자스시티와의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승리하며 창단 9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죠. 스티브 카이턴은 1978년부터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는데 이 때문인지 1981년에는 한 기자로부터 영어를 하지 못하는 좌완 투수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턴은 은퇴 후 해설자가 된 팀 맥카버의 인터뷰 요청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처럼 그는 인터뷰로 자신에 대해 알리는 것보다 오직 실력으로 야구 팬들의 기대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1983년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이턴은 5번째 탈삼진왕에 등극합니다. 당시 친정팀 카디널스를 상대로 통산 300승을 거두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하지만 1985년 40살을 넘기면서 부상자 명단에 들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죠. 1986년 은퇴를 권고받은 카이턴은 당시 4천 탈삼진을 고작 18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방출이 결정되자 그는 거의 10년 만에 인터뷰에 응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동안 큰 사랑을 베풀어준 필라델피아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팀에서 방출된 이후 샌프란시스코와 클리블랜드, 미네소타를 거치며 4천 탈삼진을 달성한 그는 1988년 은퇴를 결심합니다. 이듬해인 1989년 필라델피아는 카이턴의 등번호 3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죠. 1994년에는 역사상 8번째로 높은 95.6%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1998년 스포팅 뉴스에서 선정한 100명의 위대한 야구 선수에 포함되었고 2004년 개장한 시티즌스 뱅크파크에는 스티브 카이턴의 동상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카이턴은 오늘날 필리스는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역대급 레전드로 존경받는 선수로 대우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선수 시절 필라델피아 언론과 팬들의 극성맞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며 하나하나 이루어냈기 때문이죠. 그럼 그와 함께했던 전담 포수이자 방송 해설가인 팀 맥카버의 평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카이턴만큼 훌륭한 슬라이더를 구사한 투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좌완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스티브 카이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